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판사, 메디케이드, 기타 자금 혼란 이후 트럼프의 연방 지원 동결 차단, 그리고 수학 천재에서 글로벌 AI 혁신가로 DPS 캐시오 량원펑의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지원금을 동결하려 했던 사건과 그로 인한 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이슈로 연방 보조금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첫째 사건 개요. 워싱턴 DC에서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 동결 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명령은 연방 보조금, 대출,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자금 등을 포함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시도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발효되기 몇 분 전 워싱턴 DC의 로렌 알리칸 판사가 이를 일시 중단하며 당장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판사는 월요일 아침 예정된 추가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둘째, 백악관의 입장.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명령이 납세자의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개인 복지 프로그램의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식량 쿠폰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기 지침의 모호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지 몰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나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스타트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우려가 커졌습니다. 셋째, 혼란의 확산. 백악관의 명령이 내려진 후 각 주와 지방 정부는 연방 지원금 포털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코네티컷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지불 시스템이 다운되었고 매사추세츠주는 4,100만 달러의 기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유아용 조제분유와 식품을 제공하는 WIC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조차 불분명해지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넷째, 민주당과의 갈등. 민주당은 이번 명령이 연방 정부 지출을 관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불법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는 이 결정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의회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23개 주의 검찰총장은 이번 동결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다섯째, 보조금 동결의 배경. 이번 명령은 보수적 활동가들이 만든 정책 청사진 프로젝트 2025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은 특정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검토하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낭비되는 연방 지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명령의 광범위한 언어와 세부 정보 부족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 비영리 단체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여섯째, 앞으로의 전망. 현재 연방 판사의 명령으로 일시적인 동결이 막힌 상태이지만 추가적인 법적 논의와 정치적 대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 동결 시도와 그로 인한 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AI 기업 DPS의 CEO 량원펑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중국의 샘 알트먼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전설적인 양적 투자자 짐 사이먼스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수학 천재에서 AI 혁신가로 변신한 그의 여정과 미국 반도체 체제 속에서도 AI 모델 성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비결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글로벌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DPSK의 전략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수학 천재에서 AI 투자자로. 량원펑은 1985년 중국 남부 해안 도시 잔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 천재로 불렸고 중학생 때 이미 미적분을 독학할 정도로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명문 저장대학에 진학한 그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주식 분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대학 졸업 후 2013년 야코비라는 투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두 명의 대학 친구와 함께 하이마이너스플라이어라는 헤지펀드를 창립했는데요. 이 펀드는 시장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양적 투자, 퀸트 인베스트먼트 방식으로 중국 최대의 양적 펀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하이마이너스플라이어가 운용한 펀드는 최근 5년간 시장 평균 대비 연간 20%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둘째, AI 시장으로의 도전 DPSK의 탄생. 하지만 량원펑은 투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AI 기술이 금융을 넘어 더 큰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2019년 AI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DPSK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오픈 AI의 챗GPT와 경쟁할 수 있는 AI 모델을 목표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DPSK는 미국산 하이엔드 반도체 없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DPSK는 한정된 컴퓨팅 자원으로 놀라운 성능을 가진 AI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셋째, DPSK AI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 DPSK AI 모델이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서버 폭주 AI 모델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DPSK 서버가 반복적으로 다운될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 AI 모델이 급부상하면서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물론 전 세계 투자자들이 DPSK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경계 트럼프 전 대통령은 DPSK의 등장에 대해 미국 AI 산업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말하며 반도체 수입 규제를 더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DPSK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넷째, DPSK의 성공 비결 작은 자원으로 큰 혁신을. DPSK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전략 때문입니다. 고효율 AI 학습 방식. DPSK는 비교적 적은 데이터와 제한된 칩을 활용하면서도 최대의 성능을 이끌어내는 AI 훈련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AI 업계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적의 결과를 내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전략. 양원펑은 DPSK의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AI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거대 IT 기업의 독점을 깨고 싶다고 말하며 AI 기술을 개방하는 것이 글로벌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특한 리더십. 양원펑은 전형적인 수학자이자 엔지니어 스타일의 리더입니다. 돈과 명성을 쫓기보다 기술과 혁신에 집중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직접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형 CEO입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전망. DPSK는 어디로 갈까? DPSK는 현재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진행 중이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강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을 이유로 중국산 반도체 및 AI 관련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DPSK와 같은 중국 AI 기업들이 최신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AI 모델의 지속적인 발전. 현재 DPSK AI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픈AI나 구글의 AI 모델과 경쟁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DPSK의 향후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DPSK CEO 량원펑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와 AI 시장에서의 성장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